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금융상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레리 핑크 CEO는 비트코인은 상관관계 없는 유형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합법적 금융상품이라면서 투자자들이 더 두려워할 때 투자하는 상품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있다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지난 20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상품은 SEC의 승인을 받았으며 업계는 이로 인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의 유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블록체인 분석 회사 인투더블록은 X를 통해 테더는 시가총액이 1200억 달러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량이 늘어나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9.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1.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4.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말간 보합 및 횡보 장세가 나타남에 따라 미결제약정의 다이나믹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미결제약정의 규모는 여전히 강세 시장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자금 유입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논할 때가 아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논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는 9월 달부터 매수 시점임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죠.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으며 해당 최하단 영역에서 단기 반등세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9월부터 알트코인의 매수적 기임을 강력하게 어필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까지 경향을 보시면 5월부터 9월까지는 알트코인의 매집 시기임을 보여주고 있고 9월부터 보편적으로 알트코인들이 치고 달려나갔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줄 것이라 보는 것이죠. 물론 당장 바로 갑자기 수직 상승한다기보다 계속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가도 조정이 나오고 차트상의 파도가 치겠죠. 우린 해당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며 묵묵히 매매 기준과 원칙대로 행하심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 관심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 테마로는 디파이 섹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은 디파이 섹터의 해가 될 것이라 보고 있기 때문이죠. 올해 9월 첫 금리 인하가 진행되었고 연내에 금리 인하는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됨에 따라 디파이 테마는 직간접적인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알트코인 포트폴리오에 디파이 관련 코인들을 최소한 한두 개라도 넣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알트코인의 시장 영향력이 약세함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알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비트코인 점유율을 역전하진 못했습니다. 그럼 해당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는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첫 번째, 매사에 비관적인 사람은 아직도 알트코인이 얼마 안 올랐다면서 포기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아직도 알트코인이 바닥 매집 중인 것을 보고 찬스로 활용할 생각을 하시는 부류입니다. 결국 기회를 잡아야 찬스가 오는 법입니다. 매사 비관적인 사람은 뭘 해도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은 기회를 찬스로 활용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의 최근 몇 달간 움직임 가지고 폭등했네, 폭락했네 말들이 많지만 실제 주간 차트를 보시면 단순히 보합세가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큰 틀의 강세 추세 속에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격 조정이라도 시원하게 나오고 상승하면 좋으려만 시장 참여자들을 지치고 포기하게 만드는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보합세가 길었던 만큼 방향성이 터지면 그 뒷심은 더욱 추진력 있게 날아가겠죠. 지금은 여전히 강세 추세가 진행 중이며 시장에 별다른 이상 징후도 없으니 차분히 기다려야 될 시점입니다. 참고로 저는 연말까지 신고점 경신될 것이라는 관점엔 변함이 없으며 곧
10월이니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고 보면 알게 되겠죠. 차분히 기다려봅시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이나 일봉의 하락 추세선은 돌파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매수 포지션을 못 잡으신 분들은 추격해서 매수하시기보다 해당 하락 추세선에 대한 리테스팅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존의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전환되는가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죠. 대략 해당 지지선은 6만 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6만 달러까지 조정이 온다고 해서 큰 하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비트코인 기준 겨우 4% 정도의 조정이 오는 것이죠. 4% 정도의 조정은 상승 추세를 위협할 만한 조정도 아니고 단기 짧은 눌림 정도라 볼 수 있겠죠. 해당 짧은 눌림이 나올 때마다 매도에 동참하시기보다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조정 나올 때마다 매도하는 시장이 아닌 조정 나올 때마다 종목을 선별하여 주워 가야 하는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최근 주말간에는 큰 무빙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일에 뉴욕장이 오픈하면서 큰 무빙이 나오는 편이죠. 지금 당장은 추가 상승보다는 단기의 짧은 눌림이 가능하겠고 해당 짧은 눌림에 매수를 대응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차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6만 5천 달러는 거뜬히 뚫어주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추후 시장 움직임을 보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이 당장의 추가 상승보다는 저는 단기 짧은 눌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당 단기 짧은 눌림이 어느 가격대까지 허용하는지에 따라 다음 반등의 폭을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3%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그 배 이상으로 6% 이상의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비트코인이 하락해도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가격 방어가 뛰어날 것이고 비트코인이 다시 찔끔 반등만 하더라도 알트코인의 반응성이 점점 크게 오를 것이라 보여집니다. 즉, 지금은 조정 나올 때마다 매도에 동참하는 게 아닌 매수에 동참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비트코인이 단기 눌림이 나온다면 제가 주목하고 있는 지지 레벨은 6만에서 6만 500달러 가격대입니다. 해당 가격대는 15분봉상의 강세 오더블럭이 위치해 있죠. 해당 가격대까지 빠진다고 해도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겨우 4%의 조정이 나오는 선입니다. 허용될 수 있는 조정폭이죠. 이제껏 매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어필드렸는데 아직도 매수 못하신 분들은 해당 단기 눌림의 매수 진입에 대해서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만 3,540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6만 2,71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만 4,56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말 가는 보합 및 횡보세가 진행되고 있기에 해당 일간 매수, 매도 측 유동성은 크게 의미가 없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될 장세의 흐름이 중요하겠죠. 다음 주 단기 조정을 얼마나 짧게 주고 상승해 나가느냐가 관건이겠으며 단기 조정을 주지도 않고 갑자기 미친 듯이 상승해 나가면 정말 대불장 스타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차피 우리는 시장을 조작하지 못합니다. 시장이 보여주는 방향성에 따라 차분히 추정하며 따라 붙는 게 현명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는 아시아 로우값을 해소시키고 강세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대체적으로 통합 및 보합세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주말간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간은 쉬는 타이밍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 과연 단기 눌림을 얼마나 주고 재상승 도약을 할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겠죠. 연말 대불장 상승 랠리에 대해서 계속 안내드리곤 있지만 너무 설레발치지 않겠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거든요. 일단 눈앞에 보이는 저항 레벨부터 차근차근 각계격 파해 나가는 모습을 여유롭게 지켜보심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시장은 상승의 흐름을 탔으며 지금은 매도에 동참하는 시기가 아닌 매수에 동참해야 될 시기로 보여집니다. 단기 눌림을 얼마나 주고 재상승 도약하는지가 관건이겠으며 단기 눌림 시 반등 가능한 지지 레벨은 6만에서 6만 500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9월은 매수해야 될 시기임을 강력하게 어필드리고 있으나 아직도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해당 단기 눌림의 기회를 활용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괜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무리한 추격 매수 등을 하지 마시길 바라며 철저한 매매 원칙하에 거래를 진행해 주심이 옳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